후보지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극으로 몰고 중도로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출정식 연단에 윤여준, 이석연 선대위원장이 올랐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 그리고 역사가 함께 숨쉬는 대통합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국민의 바다로 나갑시다. 한나라당 의원 김영삼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며 보수 책사로 불렸던 윤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보수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추후 내각 인사를 임명할 때 보수 인사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위원장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캠프 정책을 총괄한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도 영입했습니다. 보수 인사들 영입에 나서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극으로 몰고 있습니다. 내란 정권 장관 출신 극우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김문수는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라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35세 김용태 초선 의원을 선거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한 겁니다. 김 의원의 첫 일성, 계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첫 선거운동인 새벽 가락시장 방문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옆에는 김용태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5선 권영세 의원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1990년생 35살 초선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엔진, 희망,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저는 김용태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 잘하겠다고 정말 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후보님께서 나만큼 잘할 수 있겠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의원의 첫 일성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채널A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선명하게 보여드릴 부분은 검토 중인 게 있다며 당 차원의 출당 요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 후보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은 김 의원은 따로 최상병 묘역을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있던 일을 사과드린다며 수사 외압 의혹 규명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법치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총선 동탄 승리 모델을 재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를 밀어내고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 뒤집겠다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파전으로 치르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20% 이하로 묶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20% 이하로 묶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독주를 견제하고 싶은 국민들이 계시다면은 우선 4대 4대 2의 구도를 빨리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총선 때 화성 동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내고 승리한 바로 그 공식입니다. 40% 대 40%로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만 만들어지면 충분히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롤모델을 설정하고 싶다면은 그것이 과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까? 아니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회가 추구하는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면서 성장해서 지금의 당대표도 지내고
결국 대통령 후보까지 오게 된 저 이준석입니까를 YS, DJ의 40대 기수론과 노무현 돌풍을 언급하며 미래와 새로움, 청렴과 유능도 강조했습니다. 또 취업, 연금, 건강보험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선택을 독려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번에 진짜 확고한 민심을 보여줘가지고 야 이거 젊은 세대가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게 지금 국민연금은 전초전이에요. 이준석 후보는 대선 완주를 넘어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이 울렸는데 양쪽 진영에서 전면에 내세운 이 두 인물이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네, 양측의 전략 싸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인선인데요. 국민의힘은 최연소 30대 초선 의원, 민주당은 관록의 보수 책사를 최전선에 내밀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대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후보들을 제외하면 선거 전의 두 얼굴인 겁니다. 진보 진영이 보수 책사를 내세운 것도 경험과 관록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이 최연소 초선을 내세운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이 선거 전면에 선거 잘 해온 그런 인사들을 자기 인사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전략과 노림수가 양측이 비슷한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최고령이거든요.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투톱으로 올드한 이미지를 보완하고 강한 보수 이미지를 희석해서 중도 확장을 꾀하는 데 도움을 줄 카드입니다. 그러고 보면 김용태 의원이 오늘 여러 좀 상징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네, 오늘 국민이 놀랄 만큼 변화하겠다라고 한 뒤 오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첫 선대위 회의에선 계엄을 잘못된 거라면서 사과를 했고 당 역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책임지우지 못했다고 또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보수 진영의 함구령 주제 같은 최상병 묘역도 참배했는데요. 수사 외압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이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부분은 사실 김문수 후보에겐 숙제 같은 거거든요. 네, 김용태 발탁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선을 그을지 긋는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수위로 할지가 김문수 대선 일정의 핵심 사안이죠. 후보가 섣불리 말했다가는 지지층이 떠나가고 말하지 않았다가는 중도 확장이 불가한 일. 김용태 의원이 먼저 길을 트면서 김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네, 조금 이따 김문수 후보와 인터뷰가 예정됐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도. 근데 김용태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친하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하나의 포석입니다.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죠. 김 의원은 이준석계로 분류되면서 과거 천하용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한 방송에서요. 비대위원장 내정 소식 듣고 단체 대화방에서 김 의원을 놀리기도 했다라면서 여전히 대화가 잘 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제로라지만 물고 틀 만한 창구는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에 임명한 포석은 뭘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연일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도 실용 노선, 통합에 적합한 리더가 이재명이란 말을 후보 본인이 아니라 관록의 보수 진영 책사가 대신하는 건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이 후보가 조갑제, 정규제 등 보수 논객을 끌어안으려는 것, 또 오늘은 홍준표 전 시장의 정계 은퇴가 안타깝다고 말한 것, 이제는 뭉칠 대로 뭉쳤으니 상대 진영까지 팔을 뻗치는 확장 전략입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냐는 국민의힘 공격을 희석시키는 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부에서 역할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윤 위원장이 보수 쪽 인사들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대위 회의 때도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용 얼굴 마담이 아니고 통합의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선거 승리의 공식인 중도를 잡기 위한 패기와 노련미, 양 진영 선봉장끼리의 대결도 이번 대선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은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